네, 뉴스 신세계 MBC 현영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첫 출근했죠. 네, 예. 올해 6월 초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예. 반년 넘게 기다리다가 오늘 12월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을 예. 했습니다. 이 청와대로 출근한 마지막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요. 2022년 5월 9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330일 만에 대통령의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 대통령은 오전 9시 10분 차량으로 청와대 본관에 들어왔는데요. 예. 오늘 새벽 0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개항됐고요. 예. 이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앞으로는 청와대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 복귀 첫날 청와대 앞엔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예.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어서 뭐 이재명 대통령 만세를 연호하면서 환영 집회를 예. 열기도 했습니다. 이 과거 청와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대통령의 집무실이 어디 있느냐. 예. 이 과거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 본관 2층에 있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여민관이라고 하는 대통령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이 3실장들이 모여 있는 이 여민관과 한 500m 정도 거리가 예. 있었습니다. 예. 거리가 좀 길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3실장과 같은 건물인 여민 1관에 예. 여기다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고 여기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자, 김건희 특검이요. 네. 180일인가요? 수사가 맞습니다. 기간이? 예. 오늘 수사 결과 발표했죠. 예. 네, 오늘 오전 민중기 특검이 직접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예. 올해 7월 2일부터 180일 동안 법이 정한 그대로 수사를 진행했고요. 예. 모두 72명을 기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사를 이끌었던 민중기 특검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서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예. 그러니까 덥석덥석 받았다 예, 이거죠. 예. 거리낌 없이. 예.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습니다. 예.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 이렇게 예. 밝혔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주요 성과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디올백 사건을 마무리한 거, 예. 또 김건희의 명품 그림 이런 각종 금품 수수 사실, 예. 또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 수수 이렇게 세 개였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제 건진법사 관련 금품 수수라든가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해서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이렇게 예. 말했는데요. 그 민특검은 이제 시간상 제약과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민특검이 브리핑한 다음에는 각 특검부가 분야별로 보고를 했는데요. 예. 먼저 주가 조작 수사를 맡았던 김형근 특검부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다른 공범들이 모두 처벌되는 동안에도 법 밖에서 처벌을 피해왔던 김건희와 이준수. 예. 이준수는 그 도망갔다 잡힌 예.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 뭐 뭐 이런 사적 관계로 의심받는 네, 그 네, 사람이죠. 예. 이 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 사실을 새로이 밝혀서 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예. 그러면서 또 다른 주가 의혹들이죠. 김건희가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는 삼부토건, 예.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회사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예. 사업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밝혀 5명을 구속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고 예. 밝혔습니다. 예. 다만 자금 추적 결과 김건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못해서 예. 김건희와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관련성을 추가 수사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성욱 전 삼부토건 회장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이렇게 예.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가 조작만큼 논란이 됐던 매관 매직 의혹도 이 김영근 특검부의 수사 영역이었죠. 성과기도 하고요. 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 매직을 일삼았다. 예. 수사 결과 김건희는 2021년 11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이후 대통령 당선 취임 후에 집중적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럼돈 회장, 최재형 목사로부터 총 3억 7,725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예.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 그 답례로 명품 가방 로저 비비에죠. 예. 이거를 김건희에게 교부한 사실도 밝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김 특검보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했다면서 그 결과 이들의 청탁은 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김 특검보는 특히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진술, 그러니까 뇌물 준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진술이 청탁 루트로 김건희를 택한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 청탁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V0라는 것이 사실에 가까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인이 이렇게 네. 받았는데 이 김건희 씨의 남편 윤석열 대통령은 기소를 못했습니다. 법망을 그래요? 피해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이 김건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이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강력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국가수사본부에 이첩을 했고요. 좀 더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맡았던 오정희 특별검사보도 네.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윤 전 부부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명태균으로부터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예.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개입한 사실을 밝혔다. 예.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상 대통령 당선인은 네.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예. 기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번 특검의 이제 한계 과제로 이제 지적되는 예. 부분이기도 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수사를 통해서 또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이런 무리수를 둔 적이 있었는데 그 배경에 김건희에게 이우한 화백의 그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는 이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이 작용했다는 점을 또 밝혀내서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음을 밝혀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건희 씨 둘러싸고 가장 어떤 의혹을 많이 받던 것 중에 하나가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휘게한 건데 네. 거기에 대한 수사 결과 나왔나요? 예. 네, 이 부분은 이제 문홍주 특검보가 예. 수사를 맡았는데요. 제일 미진한 영역으로 지적되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수사 결과 이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는 국토관리부 서기관이 예.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노선을 강상면 쪽으로 변경하라, 수정해라 이런 지시를 받고 예.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노선 변경을 적극적으로 주문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는 이제 국토부 서기관이랑 도로공사 직원들이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원한 노선보다 대안 노선이 더 유리하도록 용역을 수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토부 서기관, 도로공사 직원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다만 노선 변경에 개입한 윗선의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남은 사건은 국수본에 인계할 예. 예정이다. 다시 말하면 이번 수사에서 윗선은 못 밝혔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간단히 못 밝히나요? 여기서 딱 끊어가지고 여기까지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아쉬운 부분이지만 대신 문 특검부가 대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국토부 서기관까지는 기소했지만 그 위에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까지는 기소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윗선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사에 대한 어떤 미진한 정도가 아니라 약간 수사를 잘 못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상황이면. 네, 뭐 예. 그런 지적들도 있어서 좀 더 우리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건희 특검까지 3대 특검 모두 종료됐는데요. 남은 의혹들은 이제 국가수사본부로 다 넘어가는 건가요? 예. 네,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네. 이제 3대 특검의 수사 미진 사항은 모두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이 됐습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이제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 예. 이런 등등해서 34건이나 이첩이 돼 있고요. 예. 김건희 특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윗선 개입, 또 매간 매직 관련 윤석열 공모 여부 등이 국가수사본부로 예. 이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찰의 시간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예. 다만 2차 특검 도입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또 급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새해 첫 법안으로 예.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네. 공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경찰에서 다시 특검으로 사건이 또 이첩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건 MBC 보도죠? 네. 지금 아직 안 나간 거죠? 아직 안 나갔습니다. 예. 3년 전 지방선거 당시에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이제 이 뉴스는 이제 오늘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 내용 예. 가운데 일부를 제가 미리 좀 가져와 예. 봤습니다. 지난 2022년 4월이죠.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국회의원이 예. 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예. 저희 MBC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예.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가 예. 김병기 의원 사무실에서 이 1억 원 수수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사실을 제가 예. 녹취록을 입수를 한 겁니다. 예. 녹취록에서 김병기 의원이 선뜻 믿기 어렵다. 이거 바로 돌려줬어야 하지 않냐. 예. 1억 원 이렇게 받은 돈을 지역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 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다. 예. 이렇게 강선우 의원을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 예.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서 이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예. 정황을 보면 돈을 이제 받은 거죠. 근데 예.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예. 이제 간사였던 이제 상의를 한 김병기 거다. 상의를 했군요. 상의를 한 예.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이 이제 대화 내용에는 예. 이제 강선우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서울시 시의원 후보자, 예. 당시 후보자 자격이었는데 예. 이 사람도 나옵니다. 현재 시의원으로 재직 중인 김경 시의원으로 예. 나오는데요. 그때 공천을 받아서 결국은 당선이 된 거죠. 음. 사실 김병기 의원은 대화 과정에서 예. 이런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공천을 절대 줄 수 예. 없다. 이런 취지로 강 의원을 또 예. 계속 나무라면서 예. 이 문제는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나중에 도덕적인 책임, 예. 공관위, 그 공천관리위원회 전체에 대한 신뢰, 예. 또 당에 대한 어마어마한 문제가 걸려버린 거라면서 이제 강하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천을 받은 거죠, 김경 예. 의원이. 자, 이 대화를 나눈 것이 2022년 4월 21일이었는데요. 예. 바로 다음 날 1억 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후보자가 강서구 지역구의 서울시 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되는 일이 또 그래요? 생겼습니다. 예. 이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7시 40분 뉴스데스크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강선우 의원 측 반론은 뭐 있습니까 혹시? 네, 강선우 네. 의원 측은 예. 자기가 직접 받진 않았고 예. 자기 밑에 있는 보좌관이 받았다. 그리고 그 보좌관은 나중에 해고를 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아, 하고 자기는 몰랐다는 있지만 주장이군요. 그러니까 네. 받은지. 김병기 자세히. 의원이 녹취한 건가요 이게? 네, 그것도 예. 뉴스데스크를 보면 자세히 나오고 아 그래요?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쿠팡 고객들한테 5만 원씩 보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약간 기만 같아서요. 예. 더 분노를 좀 북돋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쿠팡이 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 금액으로는 총 1조 6,850억 원의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는데 소비자 반응은 싸늘합니다. 예. 자, 피해 고객 1인당 총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상안입니다. 예. 그래서 보상을 해준다는 구매 이용권을 들여다봤더니 쿠팡 전 상품권 5천 원, 예. 쿠팡 이츠 5천 원, 그리고 처음 들어보실 텐데 쿠팡 트래블 2만 원, 예. 알럭스 2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대상은 이제 유출 통지를 문자로 받은 전 고객이고요. 예. 내년 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보상안이 시행됩니다. 예. 근데 지금 고객들이 왜 분노하느냐? 이게 사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이제 쿠팡이나 쿠팡 이츠를 쓰다가 개인 정보가 이제 노출된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쿠팡이나 쿠팡 네. 이츠는 5천 원씩 해서 다 합해봐야 10,000원에 불과하고요. 네. 소비자들이 잘 안 쓰는 쿠팡 트래블, 알럭스 여기에 전부 합쳐서 4만 원을 준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고 싶으면 이거 한번 써봐라.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마케팅을 하는 건데요. 이 보상안을 자사의 상품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관계를 좀 잘 아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게 알럭스라는 데는 어떤 굉장히 럭셔리 물품을 파는 데라서 명품? 예, 명품을 파는 데라서요. 네네. 이게 보통 몇십만 원씩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래요. 2만 원 줘봐야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 2만 원 줘봐야 쿠팡에서 어떤 챙기는 이익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만 사면. 그걸 이제 예. 미끼 상품권이라고 저희가 예. 얘기를 합니다. 네, 정말 미끼. 이건 약간 조롱인데요, 국민을 향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급 방식이 예. 구매 이용권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예. 지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쿠팡에 분노해서 탈퇴를 예. 했거든요. 근데 이 보상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쿠팡에서 물건을 사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미 탈퇴한 고객들은 쓸모가 없고 예. 만약에 보상을 받고 싶으면 다시 가입해야 되는 다시 거죠. 가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아. 피해 보상인지 상품권 그렇습니다. 마케팅인지 이 예. 비난을 사서 받고 있는 셈입니다. 피해 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본인들은 예. 보상안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더더욱 소비자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출신 이해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상황인가요? 이거 되게 굉장히 시끄러운데. 네. 배경이 뭔가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제 통합과 실용 인사 차원에서 보수 정치인 이해운 전 국민의힘 의원을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격한 반발이 계속됐습니다. 일단 어제 오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열렸고요. 여기서 이해운 전 의원에 대한 제명과 당직자로서 행한 모든 당무 행위 일체를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불과 인선 몇 시간 만에 아주 번개처럼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서 일제, 그러니까 일본 제국에 대한 부역 행위와 다름이 없다. 당에서 단무를 빼먹던 사람이 장관 자리를 차지하려고 영혼을 팔았다. 명백한 배신 행위다. 여러 사람이 거친 언사로 비난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재정 실패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인사를 했다는 이제 수석 대변인 공식 논평까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 논평을 보면요. 이재명식 기본소득과 현금 살포 중심 포퓰리즘 확장 재정을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해온 인사가 이제 와서 돈 뿌리기에 선봉에 서겠다는 것이냐며 그동안의 발언이 소신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이해운 후보자가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비판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종식을 내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 철학과 맞느냐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2차 내란 특검하고 내란 정당 해산시키겠다면서 계엄 옹호 윤 어게인 하는 사람을 핵심 장관으로 지명하는 이재명 정권 도대체 정체가 뭐냐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자, 이 탄핵 정국 당시에 이해운 후보자가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고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선 오동훈 공수처장에게는 내란 혐의로 고발하는데 동참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분이 이제 됐으니까 이제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거고요. 이게 근데 이 왜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그 청와대 이규현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국정 인사 철학이 기본적으로 통합과 실용 두 축에 있다. 이번 원칙도 인사도 그 통합과 실용 이것이 인사의 원칙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이제 유임시킨 적이 있고요. 또 국가보훈부 장관의 한나라당 출신인 권오을 장관을 발탁한 것처럼 이제 국민 통합을 염두에 둔 인선이다 이런 겁니다. 또 이번에 장관급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도 이 중도 성향의 보수정당 출신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는데요. 이 김성식 전 의원도 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케이스가. 어떤 입장입니까? 이제 이해운 후보자는 오늘 이제 임시 집무실이 이제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을 처음 했는데요. 뭐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퍼펙트 스톰 상태다.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인구 위기, 기후 위기 이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다만 자기를 둘러싼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을 안 받고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첫 출근을 한 다음에 참모진들하고 이제 차담회,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해운 후보자 관련된 언급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인사로만 정부를 구성하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과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차이와 견해의 접점을 만드는 과정, 그 과정에서 더 새롭고 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본인 인사 철학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과거에 이해운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옹호 발언을 하고 뭐 이런 논란들이 있으니 후보자가 직접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표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청문회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 야당은 지금 뭐 굉장히 불같이 일어설 것이고요. 여당 내에서도 이 이해운 후보자의 발언을 옹호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청문회를 놓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지명했다고 해서 바로 임명되는 건 아니다.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 그냥 끝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인가요? 살아 돌아와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이 지형상 말입니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요. 양쪽에서 이렇게 다 비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이따 2부에 김용민 의원 만나면요. 어떻게 의원들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이
비상계엄 옹호 부분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자신의 어떤 행위를 설명할 것인지. 네. 예. 본인은 이제 입장을 정리를 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조만간에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논란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어떤 며칠간 이 논란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따 의원들, 하여튼 현역 의원들 모시고 자세히 어떤 당의 입장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자, 시간 조금 남았는데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15억을 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5억 원을 돌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B 부동산 12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인데요. 예. 이제 지난 5달 전에 14억 원을 돌파했는데 예. 어제 15억 810만 원을 기록한 예. 겁니다. 자, 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은 올해 들어서 12월 22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률이 예. 8.48%로 집계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영준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